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일이죠. 12월 10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39호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지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소식이 실린 것 같은데 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면 머릿기사 제목부터 보실까요? 가톨릭 사회복지계가 공동선을 위한 대정부 소통창구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구심점이자 정부와의 공식 소통창구가 될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 협회가 지난 1일 출범한 건데요. 한국카리타스 협회엔 법인 회원 75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인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가, 그리고 서울대교구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사무국장인 정성환 신부가 상임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예, 어제 저희 CPBC 뉴스 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한국 카리타스 협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군요. 무엇보다도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이 대정부 소통 창구의 어떤 필요함이, 절실함이 간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계의 연대성을 이룰 만한 그런 어떤 구심점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역이나 교구, 수도회 단체별로 사회복지 사업을 각기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시설과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법령과 지침이 달라서 소통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정된 법과 정책도 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을 규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한국 사회를 위해 애쓴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탓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카리타스 협회는 앞으로 전국 103개 가톨릭 사회복지 관련 법인과 또 시설 종사자 2만여 명을 대표해 정부와 대화를 하고 이들이 카리타스 정신과 가치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또한 가톨릭 사회복지의 선한 영향력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인 조규만 주교는 창립총회에서 교회는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카리타스, 즉 사랑이라는 간판을 걸고 많은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랑에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사랑만은 잃지 말자 이렇게 또 당부했습니다. 네, 가톨릭은 꾸준히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이번 설립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소식 굉장히 또 궁금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요? 네, 이 소식도 일면에 함께 실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황청 국무총리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이 생태적 회심 그리고 동참, 변화라고 하는 열쇠말을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교황은 현직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이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는 못했고요. 교황은 이 기후 변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이 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범죄로 이는 개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생명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생태적인 회심을 촉구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인 정치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특별히 화학과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다자주의는 냉각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신뢰가 떨어지면서 한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동인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든 민족, 청소년과 어린이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새로운 다자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가 생태적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가시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퇴출, 낭비적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이 앞당겨서 실천돼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교황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동참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가오는 주일은 또 인권주일입니다. 관련해서 또 소식이 실렸죠? 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분쟁 지역을 찾아 기록하고 연대하며 존엄성 증진에 투신하고 있는 단체 활동 소식을 구면 기획 특집면에 실었습니다. 혹시 아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생소하군요. 그렇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단체 자격으로 희생자들과 남겨진 피해자들을 위해 투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영리 사단법인 아디인데요. 아시아 곳곳에서 일어난 분쟁과 폭력 상황을 기록하고 연대하면서 나아가 현지 활동가를 양성해 스스로 존엄을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아디는 최근에 열린 2023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아디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아디의 대표이사인 박상훈 신부의 인터뷰 내용도 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소장도 맡고 계시는 박상훈 신부인데요. 지난 10월 아디 대표이사 자격으로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을 찾았습니다. 예. 도착하자마자 전쟁 상황을 마주했고요. 한 달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박 신부는 70년 넘게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시민들은 물리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전했고요. 그러면서 고통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우리들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이 고통에 매우 무감각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소수자가 있고 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여력이 있으면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주의를 맞아서 이 분쟁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연대하고 있는 아디를 조명한 기사 이번 주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발간될 가톨릭 평화신문 주요 기사들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재선 기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